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2일 두산밥켓,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한국정보인증, SCI 평가정보 실전 투자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거의 보합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3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0.35% 하락했습니다. 오늘 수급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300억 정도밖에 매수하지 않았고요. 기관이 3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또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지금 고점을 이제 뚫어버리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 3200선을 뚫기 위해서 올라갔고 21선과 61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조금의 이제 변곡점이 모였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거나 좀 아래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좀 선택되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상방으로 좀 힘을 주는 듯 하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그런 대형주들이 엊그제는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코스피가 그렇게 재미없게 흘러간 것 같고요. 자, 기간 지금 뭐 매수를 계속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를 좀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매도세를 끝내고 좀씩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6월 이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진행되다가 6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매도 포지션을 확실하게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정도가 되겠고요.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상단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 코스닥은 어느 정도 이제 애매한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점 라인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일, 60일, 121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위로 터뜨리던지 아래로 떨어지던지 둘 중 하나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쌍 매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그렇게 힘차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바이오주와 그 다음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도체로 흘러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보다 이제 대형주로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을 좀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할 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1110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점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좀 하는 듯하고 이렇게 241선이 좀 내려오는 상황에서 장기 이 달러 이평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는 달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든의 이제 3조 이상 그리고 또 6,700조인가요? 그렇게 또 돈을 푼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이 풀림에 따라 금리 인상이 조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따라 달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다우 존스, 나스닥 거의 뭐 변화 없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냥 보합 정도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볼 건 없고 채권 수익률도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또다시 1.6%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를 할 듯 하면서 또 하락을 좀 했고요. 일단은 크게 변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서 마치겠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6,100원 상승해서 9만원 이렇게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두산이 9만원까지 실제적인 캔들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지금 뭐 벌써 4만원부터 제가 시작을 한지 몇 개,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했나요? 지금 뭐 이렇게 2배 이상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두산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개인 주주분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거래량도 상당히 죽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주식은 종목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제 채널을 통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큰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0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계속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올라왔기 때문에 네,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큰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주봉도 이제 240주선, 이 9만원 선에서 조금 이제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아가 이런 저항선 없이 그냥 뚫고 나가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사인 두산도 그런 예상 의외의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주식의 경험상으로나 아니면 이 이평선의 기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0주선이나 이런 장기 추세선은 조금은 이제 저항을 받고 뚫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만원이나 8만원 후반대에서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산이라는 것은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아, 두산퓨얼셀 아니면 두산 뭐 어떤 게 있죠? 두산 밥캣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그룹주들이 모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지주사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굉장히 저점에 있는 위치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주가를 상승을 멈추고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투자자는 뭐 기관, 외국인이 둘 다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7만 3천 추나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자, 두산 한번 기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밥캣이고요. 자, 두산 밥캣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번 상단을 찍는 종목들 있죠. 여러 번 상단을 디디고 그 상단을 넘어섰을 때는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이지만 이런 기법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상승 장악형 차트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리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종목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배워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대충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그런 이 기법들을 좀 많이 배워 가실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막 절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실한 자리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21선 태우고 이 21선이 생명선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그 지지선인데 그 지지선을 이렇게 디디면서 그 다음에 상단 라인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런 라인에서 오늘 이제 상단선을 뚫어버리는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10% 이상 단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이 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훗날에는 이 양봉을 채우는 그런 라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셨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점, 이 매수량을 이겨내고 또다시 12만 주를 매수했다는 점, 그 다음에 기간이 또 6만 주 매도를 하다가 6만 주까지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밥켓까지도 좋게 움직여서 요즘 두산 그룹주가 아무래도 전성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전력이고요. 450원 하락을 해서 25,650원까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뭐 M자로 좀 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끊는다면 26,200원 정도, 250원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끊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한국전력이 이 라인을 이제 저항선을 두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래 지지선은 이제 25,000원 정도로 지지선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번 터치를 한다면 또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전력을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관련 원전 기업들은 상당히 빠르게 급하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세라든지 그런 관련된 이슈가 주된 이슈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 이슈에도 막 그렇게 급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월봉 입장에서는 이제는 저점을 이겨내고 좀 반등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 중턱 저점까지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보수적으로 한번 4만 원까지도 지금 한국전력이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지금 단기간에 4만 원까지 치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좀 진짜 길게 보았을 때 1년 이상 보았을 때 4만 원까지 충분히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이 좀 매도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최근에 기관이 매도를 계속 이어오다가 매수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좀 했지만 그래도 이 몇백만 주 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네, 거의 뭐 5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64만 주는 거의 뭐 애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좀 많이 사모으다가 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기금이 이대로 매도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 매수했던 양을 좀 지키면서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보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V자로 이제 반등을 좀 하다가 오늘 이제 어제 61선 라인을 지키면서 양봉을 띄웠다가 그만큼 다시 한번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열심히 위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61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하는 그 지점에서 좀 한번 올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좀 횡보를 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항공우주는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으면서 저는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 영상이 뭐 몇 분에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이 저점부터 설명을 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상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유입되는 사람들이 가격대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저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월봉 입장에서 네, 이렇게 치고 나간다. 그래서 이 주목을 하실 때는 주식을 주목을 하실 때는 월봉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장기 추세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가치 투자에 그런 접근을 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뭐 위로 올랐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결국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네, 돈을 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한국 정보인증은 네, 역시나 이제 어제 급등을 했다가 음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요 라인을 좀 채우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의외의 그 양봉이 좀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라인을 한 일주일 정도 더 채우다가 한번 치고 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안주들이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 여권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 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안주들이 좀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비대면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정보인증도 결국에는 좀 치고 나갈 날이 올 거고요. 이번에는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8,000원 갔다가 오더라도 좀 아쉽겠지만 좀 기다리시면 아무래도 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도 뭐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만 뭐 기관 팔고 있지만 결국에는 좀 올라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 SCI 평가 정보도 그렇고요. 자, 어제 많이 올랐지만 뭐 일단은 21선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세력주에 대해서는 뭐 이런 차트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저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3,800원 선 정도를 저점으로 딛고 네, 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SCI 평가 정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안주들이 반등을 하는 타이밍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같이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도 아무래도 같이 한국 정보인증과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며칠 더, 아니, 몇 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반등을 하려다가 조금 마무리를 했지만, 자, SCI 평가 정보는 아무래도 5,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실전 투자 종목들, 보고 마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이죠. 두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올랐지만 이 눌림목 때 좀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눌림목 때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들 다 상승했으면 합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